우리 조상우 변호사도 한 차례 그 쓰나미처럼 뭔가 엄청난 꼭지로 그 포털 사이트 1위 순위 차지한 적 있잖아요. 일면에 매니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고 JYP도 또 뭐 여러 건 있었지만 또 최근에 또 하루짜리 대변인으로 또 이름을 또 알린 적 있으시고. 우리 형님은 저도 그때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상위 5개 중에 3개를 상위 5개 중에 3개를 차지하고 계셔서 아이고 여기저기 전화 많이 오잖아요. 아, 이거 누가 전화해야 돼? 다들 네가 해봐. 당신이 해봐. 친하니까. 근데 우리 저기 현 변호사는 너무 훌륭한 그 이슈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유쾌하고 통쾌하고 정말 유쾌 통쾌 상쾌했습니다. 오늘 저기 시청자분들도 현근택 변호사 주말에 어떻게 보냈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 있었던 상황들 우리 한번 리뷰해보고 이제 진짜 본인 육성으로 직접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런 프로예요. 이런 프로 봐야 돼요. 네, 한번 보죠 뭐. 사진만 보는 거죠? 사진만 보는 거예요? 내용 안 듣고? 그 원래 저게 이제 라디오 프로인데 이제 그 유튜브도 같이 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하니까 이제 11시, 12시 하고 이재명 후보님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야당 후보들이 쭉 불렀거든요. 홍준표 대표 불렀어도 제가 조금 뭐 특활비 꺼냈다가 욱하시더라고. 근데 그 최재형 후보는 나왔었고 최재형 후보는 제가 뭐 독립운동 그것도 좀 이렇게 지적했었고 근데 유승민 후보도 뭐 얘기는 했지만 뭐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사실은 제가 SNS에 올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부인 이슈가 워낙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올렸는데 질문이 한 뭐 200개쯤 들어왔는데 다 부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막 댓글 달리잖아요. 거기에도 다 부인 이거 질문해봐라. 그래서 또 내가 하면 또 여당에서 했다 그럴 것 같고 이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대충 얘기 오기 전에 얘기하기를 사회자가 댓글 읽어주는 형식으로 물어보자 부인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도 뭐 유감 표명이나 좀 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해서 사회자가 이제 물어봤죠. 허일로 아나운서가 댓글 얘기하면서 댓글 읽어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명분을 세워서 그런데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뭐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또 옆에 있던 이제 그 패널 김모 변호사님이 아니 그래도 그 의학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건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계속 유도한 거죠.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유도한 건데 뭐 자꾸 그러더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사과 안 한다 이러시길래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제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죠. 그럼 사과 안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도 되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될 것 같고 그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폭발하시더라고. 사실은 의료법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의료법 얘기는 의지는 꺼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 막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버럭 왜 뭐 깻놈이 그러니까. 뭐 성낸다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번 선거 캠페인 전략 전체를 보면 합리적인 보수의 젊은 대권 주자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안착시키겠다라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을 할 때도 막 이렇게 그 후보들끼리 공격하는 논쟁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그냥 확 마무리 지으면서 정책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전환을 막 시도하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의 가족들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결국에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원래 그냥 바닥이 저런 거다. 그런 본인 바닥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유권자들이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진짜 내면에 있는 그 사람 본인의 본질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에 원희룡 지사가 사모년생 시절에 누가 감히 뭐 연수생한테 막 이런 식으로 잡아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에서 행패 부렸던 그런 행동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 위에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자기는 재선 제주지사의 대선 후보인데 뭐 지금 어쨌든 정치 그 상대당 이제 어떻게 보면 원외에 있잖아요. 원외에 있는 변호사가 지적을 하니까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한 거죠. 저는 이 상황이 사실 그 전날 원희룡 후보의 부인 그 성함이 뭐죠? 강모, 예, 그분이 정신과 전문인데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재명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고 뭐 그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저 현근택 변호사 제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사실 발끈했어요. 저는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니냐. 의사 면허 박탈할 정도까지다. 왜냐면 진단은 그 보통 일반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한 네거티브 정도로 규정을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은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인데 의사가 그렇게 함부로 정신 질병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아무리 어떤 매체라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것도 후보의 아내가 그 후보를 위한답시고 상대 후보를 정말 공격하기 위한 요소로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거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또 더 심하게 나오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요. 저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될지 홍준표 후보가 될지 뭐 요 정도 생각하지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 카운트파트가 되지 않을 후보에 대해서는 뭐 어떤 네거티브가 와도 그냥 무시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건데 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가족 부인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발끈한 거잖아요. 그날도 저는 사실은 그냥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PD가 와서 좀 이렇게. 근데 왜 나갔어? 끝까지 아니, PD가 앉아서. 와서 PD가 와가지고 네. 잠시 왜냐면 그날은 어쨌든 나 못 나가. 원희룡 PD가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 금방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흥미라고. 우리 현변 이렇게 점잖아. 나 착하다니까. 우리 저기 박진영 JYP 교수님 같으면 그 안 자리에서 나왔지. 내가 왜 거기 왜 나가 이러고 있을 텐데. 근데 막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이제 막 사회자가 말이 안 되니까 진행자 저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십시오 이러니까 나는 그냥 나가지. 핸드폰도 안 들고 아니 나갔어요. 나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약간 광기 어린 거의 진짜 아니 그래서 거기서 막 얘기하다가 네. 약간 이분이 다운됐어요. 다운된 다음에 저 나가는 거 안 나오잖아요.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막 그 빈자리 보여지고 막 사태질하고 모노 드라마였어요. 한편의 모노 드라마. 아니 그 남 보고 뭐 정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본인의 정신에 대해서 좀 감정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람도 없는 자리 빈 의자에다 대고 그 무슨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톤다운 한다고 그냥 나갔어요. 본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나간 사람은 그분이에요. 제가 자진해서 나간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다시 돌아오면 쌈대잖아요. 그날은 어차피 초대 손님 그 얘기 듣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핸드폰도 안 들고 그냥 밖에 나갔죠. 밖에 나가서 이제 그냥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빈자리다가 막 삿대질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다른 데서 안 해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제주잖아요, 두 분 다. 그게 사실은 고향이. 고등학교 선배로서 사실은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제를 자신 몰라요. 한 8년 정도 차이 날거 네, 그래서 학번이. 이제 그냥 고등학교 후배다 정도만 알고 와서 이제 가면 이제 그 만난 자리가 있잖아요. 나보고 뭐 몇 회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몇 회입니다. 그래서 명함 이렇게 주고 대기실에서 민주당 소속입니다. 뭐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면 내가 그런 질문을 한 10개쯤 갖고 왔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오봉동이니 뭐 제주도 이세 관련된 게 많아요. 제2공항이나 물어보려고 이만큼 해서 너무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면 내가 미안해서 못하게 같아가지고 이따 그럼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 준비한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질문이었고 나머지 질문 할 거 많았거든요. 옛날에 뭐 도지사 나올 때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무속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이 원하면 민주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민감한 얘기죠.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있었는데 하나도 질문 못 하고 그냥. 말린 거네 어떻게 보면. 내가 말린 제가 근데 뭐 아까 얘기 잘 시작한 것처럼 이제 합리적 보수 남신 뭐 천원정 뭐죠? 남원정 얘기하고 남원정. 이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갖고 왔던 이미지가 그게 아니구나. 이분이 기본적으로 약간 뭐 많은 댓글에 봤더니 뭐 김문수나 그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문수 얘기를. 오늘도 가서 직접 자기가 고발장 들고 가서 고발하잖아요. 대선 후보 저보고 뭐 품격 뭐 대선 후보를 뭐 해서 뭐 모욕 준다는 분이 이렇게 대선 후보가 그 고발장 들고 가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적반하장. 어떻게든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싶은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러다 그냥 갔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죠. 김문수 그렇죠. 얘기를. 네, 김문수 얘기를. 제2의 김문수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아니 물론 저도 이제 그 부인 편을 들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정치인 특히 이제 대권 주자 정도 되면은 내 가족이니까 무조건 편든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가족처럼 여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조건 말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 민정수석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친인척절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실도 존재하고 이런 건데 내 가족 이야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편을 들고 사람이 없는 의자에 대고라도 삿대질을 하면서 막 난리를 쳐야 된다. 이거 정말 그게 대통령에 대할 자질이 없는 이야기예요. 본인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방어가 안 되니까 그냥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큰 목소리 높여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방어 전략이었는데 정말 전략 실패.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문제는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배우자 잘못이 아니에요. 배우자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배우자의 어떤 출신, 역사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출신과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관여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그 배우자도 책임을 져라. 이런 논리로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묻겠다는 의미이지 배우자의 잘못을 배우자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줘야죠. 그리고 뭐 제가 이번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이에도 되게 꼼꼼하게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뭐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 본인만 범할 수 있다는 등. 그분 검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반박하다가 거기서 막힌 거야. 그 얘기는 또 딴 데서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아니 그거는 그냥 굉장히 상식만 알아는 얘기인데 먼저 거짓말에 후보자 멍청한 얘기죠. 비방이나 뭐 허위사실 했더니 그거는 후보자만 해당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은 해당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당황해서 또 현 변호사님이 그 즉시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삿대질이 올라가고 목소리 커지고 더 재밌는 게 봐봐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또 소시오패스라 그러면 그래서 부인을 믿는다. 전문가니까. 아니 그런 게 있어요. 후보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의료 단체에 있는 분이 아니라 후보자 부인이잖아요. 그 부인이면 거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저 사람 소시오패스니까 이 문제 있어. 그래서 후보자는 이 사람 말을 믿으니까 나 검증해봐야 돼. 그건 자기가 문제 제기해서 자기가 검증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너 길 가다가 너 이리 와, 너 정신병자야, 너 이리 와, 그렇죠. 너 검사하자.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옛날에 이재명 지금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 뭐 강제 입원시킬 거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소지가 있어요. 그냥 너 이상해 하면은 바로 네가 아닌 거 증명해봐 이거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 불신검문 아닙니까? 길 가다가 기분 나쁘게 생기면 불러다가 한번 보는 거야. 머리 길면은 불러다가 한번 조사해 보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성질나서 얘기할 때 한 7, 8번 얘기할 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거가 뭐냐. 네.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부인이 전문가다. 두 분 깊은 사랑하시고요. 집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에서는 고발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한 번 입장이 냈어요. 뭐 왜냐면 구두경고했고 그쪽에서도 잘못했다, 유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그 이후에 남편이 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 정신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등 더 나아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만약 이렇게 대응한다면 친고죄 아니에요? 명예훼손 친고죄 아닙니다. 선거법은 아니에요. 선거법도 아니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이게 공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고발 조치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긴 한데 친고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고소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법을 모르면 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히 물어야지. 아니 근데 그래도 명색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을 왜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니 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모를 수 있어요? 저 누구냐 우리 대선 나온 그쪽 네. 뭐더라? 어디요? 홍준표? 아니 말고 최재형. 아니 지금 유승민. 윤석열 얘기하는 거 보면 법을 몰라요. 아니 지난번에 그 행정소송 얘기할 때 봐봐. 그러니까 행정소송 할 때 뭐 왜 유지아 왜 재판했냐고. 아니 사실은 검사들이 이른바 도장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잘 몰라요. 그렇지. 부장 이상 되면 부장 이상 되면 자기가 실제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다 까먹는 거죠 점점. 저는 우리 그 현 변호사님의 이 말싸움을 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또 적절히 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놀랐습니다. 너무 못 참았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나 사실은 반박하고 싶었어요. 거기 캠프의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강 박사의 견해를 허위 사실이라고 마타도를 했다. 마타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허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시오패스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그다음에
뭐 대선 후보를 모셔다 놓고 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일 나보고 겁니다. 그다음에 학회에다가 의사 면허를 하라고 압박을 했다. 뭐 압박한 적 없거든. 그냥 그런 사례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저보고 사과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정신 세계가 참 희한하다. 아니 신경정신의학회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권한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없죠 전혀. 대단하신 분입니다. 뭐 윤리위원 뭐 이런 거 하세요 혹시?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자, 근데 그렇게 또 논평을 냈더라고. 반박하려다가 나 이게 너무 커질까봐 안 아니, 했어요. 더 이상 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해야 돼. 굳이 이거 원희룡 후보 띄워줄 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냥 이제 참았습니다. 11월 5일이면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4등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저희가 키워줄 이유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그 TV 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더 이상 토론 못하겠어. 나 나온 거 하고 저기 뭐 MC한테 저기 사회자한테 왜 이리 불공정하게 보냐고 막 성질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대선 후보를 모셔다 놓고 해야지. 아니 그 전 당대표 되기 전에 그분이. 그분이 저희가 이 원희룡 후보와 그의 부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정신세계도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합시다.